자, 영어 정리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저가 차가수란 건 이제 아시죠? 실제적으로 어때요? 우리 가손에 달려있는 가시수라고요. 그러면 그 저가 차가수에다가 무게, 가입 과중을 곱하게 되면 결론은 뭐가 나온다? 저가 차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년 결실수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냐면 얘는 오디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디라는 거 알죠? 뽕나무. 즉 평년 결실수는 어디에서만? 오디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 평년 결과무지수는 얘는 어디에서만? 복분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복분자. 그래서 다른 데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즉 평년 결실수에서는 어디에서만? 오디. 평년 결과무지수는 어디에서만? 복분자예요. 그러면 우리 방금 마늘 농지에서나 또는 복숭아 농지에서 올해 이 정도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예상한 걸 갖다 뭐라 표현했냐면 평년 수확량이 표현했죠. 자, 오디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디 뽕나무가 100주가 있어요. 수령이 5년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다고요. 보험 가입 당시에 이 가손에서 오디가 몇 킬로그램이 또는 몇 개가 이제 결실수니까 몇 개가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우리 뭐 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걔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평년 결실수. 즉 평년 수확량의 용어를 쓰지 않고 오디는 뭐라고 쓴다고요?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항상 과거 5년 걸 자료를 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년 결과무지수는 복분자에서만 나온다 했어. 복분자. 즉 우리가 복분자는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가보셨나? 봤는가 모르겠지만 이 복분자는 이게 가지가 있어요. 복분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복분자는 한 폭이라고 표현해요.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복분자는 그러니까 밭작물이죠. 밭에. 즉 과수원은 과수원인데 우리가 주로 그냥 밭에서 많이 심어요. 자, 얘도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이 복분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 사과 한 나무, 사과 두 주, 사과 세 주 이렇게 하는데 복분자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한 포기예요. 그럼 이 한 포기에서 이렇게 얘를 갖다 이 가지에 가지. 이 가지인데 이 가지에서 또 이렇게 어린 가지, 장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분자가 이렇게 몽실몽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이렇게. 복분자가 이렇게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용어에 있어서 이 튼튼한 가지 있잖아요. 이 튼튼한 가지. 이 튼튼한 가지를 우리가 엄마 가지라고 표현해서 얘를 결과모지라고 그래. 결과모지. 그 다음에 자 여기 과일이 열리는 이 어린 가지 있잖아요. 더 얇은 가지. 과일이 열리는 이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과일이 열린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결과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복분자에서는 이 엄마 가지로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엄마 가지가 몇 개 보상했니?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우리가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모지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딱 복분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분자에서는 이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 가수에는 이 한 포기당 이 엄마 가지가 몇 개 정도 있어.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년 결과모지수예요. 평년 결과모지. 얘도 우리가 다 과거 5년 거 다 활용을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용어를 평년 결실수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어디에서만 나온다. 평년 결과모지수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복분자에서만 나오더라. 자,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가격도 똑같이 뭐예요? 1kg당 가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가격이 총 3가지가 나왔어요. 가격이 가입 가격, 기준 가격, 표준 가격. 자, 공통점은 다 뭐냐면 1kg당 가격. 얘는 다 기공통이에요. 다만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서 사용하냐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가입 가격은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기준 가격은 어디에서만 수입안정보험에서만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표준 가격은 일부 품목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부 품목에서. 예를 들자면, 자, 두릅을 보험에 가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 두릅의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여기다가 표준 가격을 곱합니다. 그리고 벼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도 가입 수확량에다가 몇 킬로그램 보험 가입할 거니 거기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해요. 어차피 가입 가격이나 표준 가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용어만 조금 달리 사용을 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사 관련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고사주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고사한 나무예요.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이라는 것은, 자, 면적은 면적인데 뭐예요? 수확을 해버린 면적. 그죠? 해서 먼저 여기는 이제 면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논작물, 밭작물에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주스로 나와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나무에서 나오겠죠. 자, 여러분, 자, 이런 경우가 있겠잖아요. 자, 여기가 우리 농지가 있어요. 근데 농지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제가 사과예요, 사과. 지금 사과 보험인데 제가 지금 보험을 언제 2월 1일 날 제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몇 주가 있었냐면 천주였어요. 천주가 있었어요. 근데 천주가 있었는데 이 천주 속에는 자, 우리가 사과는 몇 년부터 보험에 가입을 하냐면 사과는 3년부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가 2년생이 100주가 있고요. 여기가 안에가. 그리고 3년생이 몇 주가 있냐면 1900주가 있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얘를. 근데 방금 그랬죠. 제가 사과는 몇 년생부터? 3년생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 2년생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라고 해서 이 2년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즉 실제 결과주수는 이 가입 시점에 몇 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시작을 하냐면 1900주가 바로 뭐가 되냐면 실제 결과주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 결과주수. 자, 실제 결과주수가 몇 주가 된다고요? 1900주. 무슨 날짜 기준이냐면 내가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이야. 보험 가입할 당시에. 보험 가입 당시에 우리 가수원에 몇 주가 심어져 있다고요? 2000주가 심어져 있는데 그중에 자, 유목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로 우리는 보지 않아. 그러면 실제 결과주수로 보는 것은 몇 주만 우리가 실제 결과주수로 볼 거야? 1900주를 실제 결과주수로 볼 거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900주를 가지고 뭐 했어요? 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언제 보험을 가입했다고요? 2월 1일 날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 1일 날 가입을 했는데 3월 6일 날 나무가 고사했어요. 자, 여기 고사했습니다. 고사했는데 얘가 뭘로 인해서 고사를 했냐면 병충해로 고사한 겁니다. 병충해로. 몇 주가 죽었냐면 10주가 고사했어요. 자, 여기 10주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언제요? 4월 6일 날 또 얘가 고사를 했는데 뭘로 인해서 고사했냐면 강풍,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강풍으로 또 역시 20주가 뭐 했냐면 죽었어요. 고사했어요. 20주가. 그 다음에 또 언제? 예를 들어서 자 7월 10일 날 아오리 사과. 자, 이 속에 아오리 사과가 있었어요. 이 몇 주 중에는 1900주 중에는 아오리 사과가 있어서 계약자가 사과를 빨리 수확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때 수확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자 얘를 갖다가 수확을 해버렸다고 해서 이제 기수학 주수라고 해요. 이 기수학 주수가 다 100주가 또 있었어요. 100주가. 그 다음에 또 자 중간에요. 예, 중간에 여기 5월달 하나 넣을게요. 5월 10일 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강풍으로. 자, 강풍으로 5월달 하지 말고 자 4월달에 할게. 4월 10일 날 바람이 엄청 불었어. 그럼 이때는 한참 어때요? 꽃이 있잖아요. 꽃이 막 핀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 사과의 꽃을 다 따버렸어. 다 떨어져 낙하됐다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 사과꽃이 하나도 없어. 그럼 사과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나무에 나중에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무는 지금 고사되지 않았어. 살아있어. 근데 얘가 뭐예요? 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강풍으로 인해서.
그럼 얘는 사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무는 살아있어. 자, 이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라고 해서 수확 불능주스라고 표현해요. 자, 이 수확 불능주스가 똑같이 몇 주가 있냐면 30주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나무 이름을 우리가 이제 지어주는 거예요. 나무 이름을. 그럼 나무 이름을 지어주는데 방금 1900주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실제 결과주수. 자요. 실제 결과주수는 지금 우리 가수의 몇 주다? 1900주. 자, 원래는 몇 주가 있었는데 2000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22년생 누구는 유목100주는 실제 결과주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는 몇 주다? 1900주. 자, 그 다음에 방금 자, 며칠 날 3월 6일 날 병충해로 몇 주가 고사되었다고 그랬냐면 10주가 고사되었어요. 자, 우리가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병충해로. 병충해로 고사된 건 보상하지 않아요. 즉, 나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줘요. 병충해로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충해로 고사된 것은 보상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나무 10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10주를 미보상 주수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방금 그랬잖아요. 지금 이 10주는 1900주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몇 주 중에서 1900주 중에서 보상하는 손의 이해의 원인으로 방금 병충해는 보상 안 하는 거잖아요. 원인으로 죽어버렸거나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지금 황금처럼 병충해로 나무가 아예 고사돼 버렸거나 또는 가봤더니 나무는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 근데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 그 안 열린 이유가 봤더니 사과가 다 병 걸려가지고 병충해 돼가지고 다 사과가 떨어져 버리고 나무만 뻘쭘하니 살아있는 거야. 그럼 이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미보상 주수야. 보상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미보상 주수. 원래 뭐의 범위라고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즉 1900주 중에서 보상하는 손의 이해 원인. 즉 뭐예요? 방금 자연재해, 조세, 화재, 이해 원인. 즉 병충해로 인해서 자 고사되거나 또는 뭐예요?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 나무를 살아있지만 그 나무를 뭐라고 표현한다? 미보상주수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자 방금 또 며칠 날 자 7월 10일 날 봤더니 그 가선에 사과를 빨리 수확하는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즉 아오리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미 수확을 했다 해서 그 나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수확주수. 이 기수확주수 그러면 이 100주는 어쨌든 몇 주 중에서 1900주 중에서 했잖아요. 1900주. 그래서 역시 이 기수확주수 자 수확을 해버린 나무예요. 몇 주? 100주. 자, 이 100주도 결론은 뭐예요? 실제 결과주수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 결과주수 나무 중에서 수확이 완료된 나무를 뭐라고 표현한다? 비수확주수. 자, 그 다음에 제가 4월 10일 날 강풍으로 인해서 자 꽃눈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랬죠. 그럼 꽃눈이 떨어졌는데 나무는 살아있지만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꽃눈이 떨어져 버린 이유는 뭘로 인해서? 보상하는 강풍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살아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를 뭐라고 표현한다? 수확 불능주수. 자, 수확 불능주수를 30주 잡았다고 그랬어요. 30주. 그럼 여러분, 지금 어쨌든 이 30주도 1900주 속에 들어있었어요, 지금. 즉, 실제 결과주수 중 보상하는 재해로, 즉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체 주지, 가지예요, 가지.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나무가 있잖아요. 얘가 주관이에요, 주관. 그럼 이 나무에서 이렇게 뻗어난 가지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주지라고 그래. 그럼 이 주지에서 나중에 우리가 과일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잖아. 근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강풍에서 가지가 전부 다 찢어지고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지라든가 또는 꽃눈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럼 과일이 안 열리겠죠. 그래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없어져 버렸거나 또는 물에 침수되었거나 해서 보험 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수확할 수 없어. 다 이렇게 없으니까. 근데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올해는 사과가 없지만 내년에는 사과가 열릴 수 있잖아요. 내년은 다시. 그래서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뭐라고 표현한다? 수확 불능주스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언제 7월 20일 날 자, 계약자가 다 저가가 끝났잖아요. 그럼 저가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가고 차가수 조사를 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여러분이 저가후 차가수 조사를 하러 간대. 즉 달려있는 사과 개수를 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달려있는 사과 개수를 셀 건데 가셔서 여러분이 1900주를 조사할 거예요. 아니면 이런 나무들은 이 나무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자 우리 가설에 진짜로 사과가 몇 킬로가 또는 몇 개가 달려있는 걸 조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사로 갔는데 이미 수확한 나무는 사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뭐예요? 수확 불능주스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고사주스. 체리의 고사주스. 자 여기에서 자 중간에 여기 4월 6일 날 제가 여기 넣었잖아요. 4월 6일 날 뭘로 강풍으로 20주가 이미 죽어버렸다. 고사됐다고. 그럼 이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사주스라고 한다고. 자 여기요. 자, 이 고사주스가 몇 주가 있다? 20주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 그럼 20주도 우리가 원래 몇 주 안에 포함된 거예요? 1900주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1900주 안에 포함되었는데 강풍으로 해서 고사돼 버렸어. 그럼 이 고사되었기 때문에 얘도 사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이 달려있는 가서 과수를 세려면 이런 고사주스도 굳이 셀 필요 없죠? 미무상 주스 셀 필요 없죠? 기수학 주스 셀 필요 없죠? 수학 불능 주스 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몇 주만 가서 조사하시면 되겠어요? 총 20주, 10주, 100주, 30주. 그럼 150주, 160주. 여러분이 가셔서 160주는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몇 주만 조사하시면 되겠어요? 1900주에서 160주를 차감한 거 160주. 그러면 1740주만 여러분이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 개수 세시면 되잖아요. 자, 물론 가셔서 1740주를 다 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표본을 잡는 거예요. 몇 주 중에서 1740 중에서 표본을 잡아서 세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최종적으로는 1740주에 사과가 몇 개가 달려있는가를 조사하는 조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저가후 착화수 조사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자 우리가 조사해야 할 나무라고 표현해서 걔를 갖다가 조사 대상 주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조사 대상 주스에 대한 정의 자, 여기 봐보시면 조사 대상 주스라는 것은 실제 결과 나무에서 아까 몇 주였어요? 1900주에서 자 고사 공제합니다. 마이너스 미호상 주스 마이너스 합니다. 수학 한료 자 기수학 주스 뺍니다. 수학 불능 나무 뺍니다. 그걸 차감한 나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사 대상 주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즉 몇 주를 1760주를 뭐라고 표현한다? 조사 대상 주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포도 실제 결과 1900주에서 고사가 20주 있었습니다. 미보상이 아까 몇 주였죠? 자요. 미보상이 10주. 자, 미보상이 10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가 100주 있었습니다. 수학 불능 주수가 30주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1760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사 대상 주수. 우리는 1760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1760주를 우리가 다 사과를 셀 수 없으니까 그 1760주 중에서 몇 주만 우리는 표본을 잡아서 나중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에 대상이 되는 나무를 뭐라고 표현한다? 조사 대상 주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나무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제 밭작물, 논작물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지금 마늘을 한번 보험에 가입해 볼게요. 자, 마늘이야. 마늘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 마늘이라고 안 하고 콩이라고 할게요. 콩. 자, 콩을 6월 1일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콩을. 근데 콩을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요, 이 콩 전체에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 면적.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표현해요. 자, 실제적으로 경작한 면적. 자, 이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5,000제곱미터에다가 내가 콩을 심은 겁니다. 자, 콩 심었어요. 이미 5,000제곱미터에다가. 자, 그런데 자, 이미 이제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보험도 가입하고 나서 자, 여기에 가보니까 여기가 죽었어요. 자, 콩을 6월 1일 날 우리가 재배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험도 가입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사가 언제 7월 20일 날, 자, 여기 7월 20일 날 뭘로? 비가 엄청 와서 고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사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또요. 여기에 8월 5일 날, 자, 이 콩이 뭘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다 고사돼 버린 거야. 병충해로. 자, 병충해로 고사되었어요. 500제곱미터가. 자, 여러분, 병충해는 보상 안 해줘요. 그래서, 자, 여기 다운제 8월 5일 날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했는데, 이 면적이 얼마냐면 500제곱미터. 자, 병충해는 보상 안 해준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에 콩이 있잖아요. 굉장히 별로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계약자가 자, 9월 10일 날 여기 면적이 6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이 600제곱미터를 계약자가 일단 다 콩을 뽑아버린 거야. 즉 제거를 한 거예요. 다 뽑아버리고 600제곱미터에다가 뭘 심었냐면 옥수수를 심었어. 옥수수. 그럴 수 있겠잖아요. 옥수수. 그럼 나머지 총 얼마 면적이냐면 300에 800에 600 하게 되면은 면적이 800에 하게 되면 자, 이 면적이 총 1,400이잖아요. 그럼 5,000제곱미터 중에서 1,400제곱미터를 빼게 되면은 여기가 3,600제곱미터는 콩이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용어 들어가는 겁니다. 용어. 자, 방금 7월 20일 날 코로 인해서 고사된 이 면적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는 고사면적 용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보상하는 죄로 인해서 고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충해는 보상 안 한다겠죠. 자, 여기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돼 버렸다. 얘는 보상 안 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상 안 한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미보상 면적, 이 면적에 대해서 고사되긴 되었지만 보상 안 해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콩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옥수수 심었죠? 자,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다고 그래서 타작물 면적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제가 써볼게요. 자, 여기는 실제적으로 경작된 면적이 얼마다? 5,000제곱미터. 그 다음 여기 고사 면적 우리가 다른 말로 수확 불능 면적이라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사 면적은 방금 뭘로? 비로 인해서 고사된 면적이 얼마라고 표현했냐면 300제곱미터. 그 다음에 타작물이 얼마라겠어요? 타작물이 자, 여기 옥수수 심은 면적이 600. 그 다음에 미보상 면적 방금 뭘로? 병충해에서 고사된 면적이 500. 자, 여기 미보상 면적이 500. 두 개 합쳐하게 되면은 1,100제곱미터.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해야 돼. 그럼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할 면적은 얼마만 조사를 하게 되냐면 1,400. 자, 1,400. 3,600제곱미터만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조사하면 되겠죠. 자, 이 3,600제곱미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사를 해야 할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사 대상 면적. 자, 여러분, 우리 5,000제곱미터는 내가 무슨 기준이에요? 보험 가입 당시에 내가 얼마를 보험에 가입했다? 실제적으로
이게 보험 가입 당시에 내가 실제적으로 콩을 내가 심은 면적이야. 콩 심은 면적. 저 실제 경작 면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5,000제곱미터에는 고사 면적, 타작물, 미부상 면적이 다 포함된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포함된 면적,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이에요. 수학별로 고사 면적, 타작물, 미부상, 기수학 면적이 다 포함된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 언제 기준일자 우리가 가입일자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수학분록 면적.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실제 경작 면적이라는 것은 자, 포인트 가입 당시에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한 고사 면적, 타작물, 미호상, 기수학 면적을 뭐한다? 포함하더라. 그 다음에 고사 면적이라는 것은 아까 얼마 중에서 5,000제곱미터 중에서 뭘로 보상하는 제로, 즉 호우로 인해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고사 면적. 그 다음에 타작물이라는 것은 원래 맨 처음에는 콩을 심었다가 콩을 뽑아내고 거기다 옥수수 심었다겠죠? 자, 걔를 갖다 뭐라고 한다? 타작물 면적.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소리 이해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방금?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돼 버렸다. 얘는 보상 안 해준다겠죠? 걔를 갖다가 미보상 면적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없네요. 자, 그다음 다음. 자, 도사 대상 면적은 여기가 없어요.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도사 대상 면적도 있어요. 도사 대상 주수가 있듯이 조사 대상 주수가 있듯이 그건 뭐해서 실제 경작 면적에서 뭘 빼면 고사 면적 빼겠죠. 타작물 및 미부상 면적 빼겠죠. 그리고 이미 수확을 해버린 면적이 있을 수 있죠. 기수학 면적을 빼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확잖아요. 조사해야 할 면적, 그 면적을 뭐라고 하냐면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정의. 자, 다음은 자, 재배 및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예요. 자, 먼저 꽃눈 분화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의 필요 조건이 닫혀서 꽃눈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갖다가 꽃눈 분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꽃눈 분화가 50%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꽃눈 분화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꽃눈 분화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참다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금 우리 사과가 몇 월 달에 꽃이 핀다고 그랬냐면 3월에서 4월경에 꽃이 핀다고 그랬죠. 개화. 그럼 이 꽃은 이 개화는 어디서 피는 거예요? 꽃눈에서 꽃이 피는 거죠. 그럼 이 꽃눈은 우리가 언제 다 만들어 놓은 거냐면 전년도에. 꽃눈은 전년도에 다 만들어 놔요. 즉 전년도 보통 6월경에 있잖아요. 6월경에 다 이 꽃눈을 만들어 옵니다. 다음 연도 꽃을. 그러니까 미리서 얘가 다 겨울을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나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걔가 이제 눈이 뿔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발화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 나오는 거. 자, 우리 여러분들 그잖아요. 꽃이 필라, 꽃눈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꽃눈 나온 것이 나중에 이제 개화가 되는 꽃이 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꽃눈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꽃이 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꽃눈 분화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이게 꽃눈이 만들어지려면 나무의 건강이라든가 그 다음 햇빛, 그 다음에 일조 시간,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잘 어울려져야만이 어때요? 꽃눈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50% 정도 진행되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꽃눈 분화기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잠깐 쉬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